예, 오늘 첫 번째 과제로도 내드렸던 크로마키 관련돼서 같이 보시죠. 제가 올려드렸던 오늘 자료에서요. 일단 뭐 크로마키 하나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시면 영상 샘플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뭐 열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거 보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예전에 교회학교 예배 때 주일 예배 영상으로 나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이제 촬영하셨던 부분이에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 그래, 마리아야. 잘 지냈니? 네, 예수님. 곧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오디오 파일은 따로 있었는데 일단 합쳐서 제가 하나로 보내드렸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바닥에 있는 테이블 천도 녹색깔, 그리고 벽에 뒤에 있는 것도 녹색깔 천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가 숙제를 내드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어 프로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미 탑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중에 오늘은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해보셨던 울트라 키라는 거 찾아보시면 나오죠. 효과에 나오죠. 울트라 키. 한국말로도 울트라 한 칸 띄고 키입니다. 울트라 키. 예, 제가 화면에 한글하고 영어랑 같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빨리 했을 텐데 지금 두 가지 나오게 지금 버전을 좀 체크해서 해놨는데요. 울트라 키라는 것을 내가 바꾸고 싶은 그 바탕색을 뭐 파랑이든 녹색이든 검정이든 했던 그 영상 클립에 얹어 놓으면 이 효과 컨트롤에 가면 울트라 키라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울트라 키가 있어서 이 울트라 키를 통해서 원하는 색깔을 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러 가지 뭐 튜토리얼들 많이 있었을 텐데 저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울트라 키를 여기 스포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스포이드. 색깔 추출할 수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녹색깔 저도 한번 여기 화면에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녹색깔이 검정 색깔로 바뀝니다. 이때 하실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왼쪽에 와보시면 출력이라는, 아웃풋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알파 채널로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프로그램 패널에서 이제 흰 색깔과 검정 색깔이 비교돼서 아예 나옵니다. 여기서 하얀 색깔은 살아있는 부분이고 검정 색깔은 사라지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도 봐보면 앞에 있는 뭐 물체 예수님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하얀 색깔로 나왔는데 뒤에가 검정색으로 빠지게 했는데 양쪽 끝에 부분이 잘 안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효과 컨트롤로 오시면 처음에 있는 매트 생성, 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 요걸 열어보시면 뭐 투명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허용치, 뭐 패드 스타일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요것들 한번 조정해 보시면 돼요. 투명도를 한번 높여보는 거예요. 근데 올려보니까 검어지긴 했는데 예수님하고 마르다 얼굴 얘네 다 빠지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돌리고. 자, 다시 돌릴 때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컨트롤 Z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옆에 보시면 동그란 화살표가 있습니다. 다시 리셋 하는 거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그럼 밝은 영역도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근데 밝은 영역 키우니까 더 테이블이 빠져버리네요. 오히려 지워야 되는데 왼쪽으로 더 가고 어두운 것도 조절하는 거예요. 사실 이 수치값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촬영했었을 때 그 백그라운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조절을 해보셔야 돼요. 정확한 값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촬영한 원본에 따라서 이 값이 조정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조금씩 조정해 봤더니 바깥에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알파 채널로 바꿨던 거를 합성으로 바꿔볼게요. 예수님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살아남았고요. 나머지 검정색으로 빠졌습니다. 한번 여기 바탕을 한번 뭐 하나 넣어볼까요? 테니스장에 한번 놓아볼까요? 예.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키워서 테니스장에 계신다고 한다면 배경이 생겼겠죠? 자, 플레이 해볼게요. 예수님, 안녕. 예, 어느 정도 빠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끝에 테두리가 아직 약간 검정 색깔들이 살짝 남아 있어요.
이런 걸 또 지우기 위해서는요. 다시 원래 원본 크로마키 샘플을 클릭하시고 효과 컨트롤 오시면 울트라 키로 가볼게요. 처음에 썼던 매트 제너레이션, 매트 생성 말고요. 저 밑에 내려가 보시면 매트 정리가 있습니다. 그럼 경계 감소, 부드럽게 대비, 뭐 초크, 소프튼, 뭐 컨트라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걸 한번 조정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가 좀씩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값을 너무 과하게 주면 많이 원본이 사라지니까요. 자연스럽게 뒤에 배경하고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만 수치를 조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 곧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원래 있던 파란 색깔, 녹색깔 화면은 다 사라졌고 내가 원하는 화면 안에 이제 피사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예, 이게 트랙 매트, 울트라 키를 통하여서 크로마키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뭐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예를 들어 예수님 옷에 있는 거 색깔 빼고 싶다. 그럼 옷만 찝으면 예수님 옷을 벗길 수도 있고요. 예, 제가 그 처음에 과제 내드리면서 참고해 보시라고 들었던 것 중에 해리포터 있었잖아요, 그죠? 해리포터도 봐보면 걔가 한쪽 면은 아마 그냥 일반 천일 것 같고요. 반대쪽은 아마 녹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아마 일정한 색깔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쓰는 순간 그 색깔이 빠져서 없는 것처럼 사라지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내가 효과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내용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할 것은 오디오 싱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일 불러와 볼까요? 강의 자료에서 오디오 싱크 파일 하나 가져오시고요. 예. 나머지 했던 거는 뭐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예, 오디오 싱크 파일. 여기 보시면 영상이 하나 있고 mp3 음성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불러와 볼까요? 예. 이것도 불러오고 여기도 불러왔습니다.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실습부,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 예, 이것도 음성이 나오고요, 그죠? 뒤에도 보면 음성이 나옵니다. 실습부,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오케이. 앞에 있는 영상과요, 뒤에 있는 오디오는 동시간대에 녹음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카메라에 마이크가 잡히진 않았지만 안 보이는데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자체로 들어왔던 소리, 그리고 따로 음성을 녹음했던 파일, 동시간대에 찍었던 음성과 영상이 제가 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드리면서 소리를 좀 줄여서 잘 안 들리는 식으로 해서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보정을 좀 해서 드린 것 같아요. 소리가 괜찮아요, 그냥 들어도. 근데 원래는 이 오디오 파일이 잘 안 들린다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거였냐면 원래 원본에서는 소리가 이렇게 좀 낮아요. 다시 들려드릴게요. 실습부,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지금 잘 안 들리시죠? 그러니까 감도가 멀리 있어서 좀 작은 거였는데 제가 좀 키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하고 음성하고 따로 촬영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가까이 내가 혼자 찍는 거다. 그러면 핸드폰 갖고 찍는 거다. 그러면 내가 핸드폰 앞에서 내가 말하니까 사실 다른 마이크가 필요는 없겠죠. 근데 앞에 있는 대상이 여러 명이 얘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대화하는 상황 가운데 녹음을 하다 보면 핸드폰 하나에 있는 마이크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가 없으면 한 핸드폰은 촬영하는 용으로 다른 핸드폰은 오디오 녹음용으로 놔두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개 파일을 합치거든요. 그래서 이 합치는 방법, 오디오 파일과 영상 파일 싱크 맞추는 방법을 오늘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방법을 해보는 걸 먼저 가봅시다. 먼저 해봤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 화면을 좀 올려볼게요. 먼저 해봤던 방법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마크를 찍을 수 있어요. 이 오디오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인디케이터를 놔두고 이 영상 클립을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M을 누르면 여기 지금 마크가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예, 밑에도 생겼고요. 영상과 오디오에 생겼습니다. 자, 동일하게 뒤에 있는 음성 파일에 가볼게요. 뒤에 있는 음성 파일 한번 키워보고요. 여기서도 시작하는 시점
동일하게 가보면 여기서 딱 시작하거든요. 시작하는 데다가 인디케이터를 놔두고 제가 키보드에서 M 눌러서 마커를 여기 생성했습니다. 됐죠? 자, 다시 전체를 볼게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영상에 있는 오디오와 밑에 있는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자연스럽게 이걸 움직이다 보면 이 마커와 마커가 부딪히는 데서 딱 멈춰섭니다. 여기 보면 마커와 마커가 부딪히는 데서 마그네틱이 켜져 있으시다면 멈춰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오디오 싱크 두 개가 동일하게 맞아진 겁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새싹부,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두 개가 맞았죠? 그죠?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원래 있던 안 쓰려는 음성, 원래 영상에 붙어있던 음성은 지워야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깥에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지우고자 싶은 곳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고클릭만 선택되죠? 그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면 이게 사라집니다. 자, 이 두 개가 붙어야겠죠? 그 밑에 있던 오디오 파일을 클릭하시고 Shift 눌러서 바로 위로 이동시키고 가능하다면 두 개를 잡아서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 연결을 해버리면 이제 하나의 파일로 같이 부, 영화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원래 영상에 있었던 음성은 사라지고 정말 사용하려고 했었던 녹음됐던 음성이 이 하나의 파일로 형성되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편집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방법, 마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이긴 한데 밑에 보시면 이 음성 파장이 있잖아요.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파장에 위치하는 곳에 마커를 찍고 또 다른 대상에 마커를 찍고 두 개를 딱 맞물린 다음에 확인해 본 다음에 지우는 방법. 첫 번째 마커를 활용한 방법이 있었고요. 다시 다 돌려볼까요? 예, 다 돌려봤습니다. 예, 마커도 다 지웠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 2020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이 생겼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동으로 오디오를 얘가 인식해서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내가 원하는 영상과 음성을 두 개를 다 Shift를 눌러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드래그 하셔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 오디오와 영상 두 개가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우클릭 하신 다음에 위에 가보면 Synchronized, 한국말로는 동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오디오 1번 트랙에 맞춰서 내가 찾기 원한다.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미 끝났습니다. 얘가 싱크를 잡아줬어요. 틀어볼까요? 새싹부,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 붙었죠? 하나로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마커로 저희가 찍어서 맞춘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저희는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좀씩 프레임 차이도 날 수 있는데요. 얘는 기계적으로 완전히 딱 정확하게 위에 음성하고 밑에 음성이 동일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잡아줍니다. 지금 잡았을 때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위에 음성이 작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밑에 음성은 컸어요. 근데 위에 음성이 작아도 얘가 다 인식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가 교회학교 영상 찍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율동을 하시잖아요. 찬양 율동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거의 BGM을 틀어요. 율동을 들으시면서 하셔야 되니까 BGM을 틀면서 집사님들이 말도 하세요. 이번에 오른쪽 왼쪽 자 웃으세요.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가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음성이 BGM에 깔려 있어요. 그런 섞여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원본 음원 갖다 놓고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동기화하면 얘가 찾아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그것을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오디오 지우고 싶은 거 다시 지우면 되죠. Alt키 눌러서 오디오 삭제, 살리고 싶은 거 위에 올려서 전체를 잡아서 오른쪽 우클릭 링크 하면 하나의 클립으로 두 개가 묶여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오디오 싱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커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동기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동기화를 통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마커를 알려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근데 이 기계적으로 동기화해서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커를 활용한 방법도 기본적인 아날로그적인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작업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뭐 이제 오디오 싱크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자, 이게 예를 들어 이 오디오가 다 맞아진 거예요. 그죠? 원래 영상에서 영상하고 오디오 클립하고 잘 맞아서 움직였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그 영상 싱크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밑에 오디오 싱크만 잡아서 옆으로 좀 움직여 볼까요? 보면 입하고 말하고 입하고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안 맞게 싱크가 밀리는 현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작업하다 보면 오디오 클립하고 영상 클립하고 링크가 됐으면 같이 이동될 수도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오디오 영상이 좀 밀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 다시 영상하고 오디오 싱크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여기 크게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밀렸을 때 여기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여기 빨간 색깔로 띠가 나오게 됩니다. 네, 밀리면 그때 요 밀린 빨간 색깔 띠에다 마우스를 놔두시고 오른쪽 클릭 그러면 거기 이동하여 동기와 Move into Syn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 싱크대로 찾아가집니다. 예, 혹시 작업하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오디오만 잡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오디오만 잡아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면 얘가 수치가 딱 나옵니다. 몇 분, 몇 초 정도 밀렸다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우클릭, 동기화 다시 해주시면 자동으로 클립이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오디오 싱크가 안 맞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난 이렇게 맞췄는데도 녹음 자체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녹음 자체에서 오디오는 빨리 들어오고 영상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기계라는 게 소리는 좀 더 용량이 작다 보니까 빨리 인식이 되는데 영상이라는 것은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식이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 이 핸드폰이나 카메라에서 딱 그걸 맞춰서 해주는 게 그 작동률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아니면 또 약간 에러 나다 보면 밀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아까 우리 원래 했던 방식대로 그 원초적인 방법을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가 빨라요. 오디오를 좀 더 뒤로 밀러야 돼. 그러면 Alt키 누르셔서 오디오를 싱크를 잡으시고 자, 그 상태에서 한 프레임씩 뒤로 물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Alt를 누르시고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1프레임씩 한 칸씩 이동되고요. 자, 다시 한번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 칸씩 하시면 오디오만 내가 잡은 클립만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립을 맞춰줄 수도 있어요. 원래 뭐 한 3-4프레임 이동하니까 맞더라. 확인해보고 새싹부 영아부 아, 이게 입이 맞네 라고 판단 내시면 그렇게 한 프레임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 지금은 이 클립 하나밖에 없지만 뒤에 다른 클립이 있을 땐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앞에 있는 것을 이동하다 보면 뒤에 뭐가 딴 게 예를 들어 딴 게 하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걸 Alt로 잡고 이동하다 보면 뒤에 클립이 지워져 버립니다. 네, 이렇게 뒤에 클립이 지워져 버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서 혹시 뒤에 뭐가 딴 게 있으면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뒤에 있는 것을 불러오셔서 갖다 놔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오디오 싱크 맞추는 방법 2가지, 마커를 통한 것, 그리고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드,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디오 싱크가 안 맞았을 때 Alt키로 그 해당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어서 키보드에서 Alt키와 방향키를 통하여서 싱크를 맞추는 방법,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 오디오 싱크 맞추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본 찾기, 이제 3번째 오늘 할 건데, 원본 찾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아동부 예배 편집하시다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작업하다 보면, 제가 다른 파일을, 예를 들어 크로마키 파일을 하나, 아까 갖고 왔던 거, 다시 갖고 와 볼게요. 분명 요 폴더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영상을 다시 불러볼게요. 불러왔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원래 이 원본 파일이 여기 있었는데 이 원본 파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우는 건 정말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겼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저는 다른 데로 옮겨놓고 이게 여기서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버리면 화면 자체에서 뭐 영어로, 일본말로, 뭐 한국말로 여러 나라 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미디어 연결이라는 링크 미디어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링크 미디어는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이 화면이 열려서 네가 지금 올려놨던 작업하고 있던 파일 중에 사라진 게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프로젝트 파일로 이걸 저장하다 보면 이 저장 용량이 작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분명 뭐 1기가짜리 아니 500메가짜리 큰 용량의 영상들 다 집어넣었는데 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이거는 뭐 한 10메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파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 파일 자체에 내가 저장했던 이 파일에 영상이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와서 쓰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본이 내가 처음 불러왔던 그 자리에 없으면 이런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원래 작업했던 원본의 위치를 나중에 바꾸지 않도록 용량이 충분한 저장 스토리지에 내 파일을 원본을 놔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영상을 클립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다운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윈도우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면 윈도우에서는 다운받으면 C 드라이브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맥 같은 경우에도 다운로드 파일 그 폴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실제로 이 파일은 다른 곳에서 저장하려고 D 드라이브나 뭐 E 드라이브나 다른 내 외장하드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옮기다 보면 사실 이게 복사가 되거든요. C 드라이브 다운로드 파일 거기도 남아있고 내가 원래 이동하고 싶었던 D 드라이브 옮겨져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작업하다 보면 D 드라이브 원래 내가 이동해놨던 그곳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C 드라이브 다운로드 거기 파일이 있었지 하면서 거기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다가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다 보면 C 드라이브 용량이 좀 작아서 다운로드 여러 가지 받았던 거 지워버려야지 한 번에 확 지워버려요. 그럼 나중에 작업 파일로 들어보면 파일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이제 난감하죠. 큰일 났다. 이거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원본이 사라졌어. 내가 촬영했던 건데 다시 가서 촬영할 수도 없고 촬영하려고 했더니 그냥 나 혼자 찍으면 괜찮은 건데 다른 집사님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의상도 맞춰 입고 어느 장소 특별한 장소에 가서 촬영했던 거야. 이건 갑자기 지금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만들었던 영상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내가 원본 파일은 지우지 않고 이동할 곳에 놔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파일을 임포트 불러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근데 작업하다 보니까 어떻게 일단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파일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미디어 연결 파일을 혹시 뜨신다면 일단 안 떴다고 볼게요. 안 떴다고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찾지 못한 파일 오른쪽 우클릭 하신 다음에 미디어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클릭 하시고 한국말로는 미디어 연결, 영어로는 링크 미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걸 눌러보시면 아까 나왔던 이 창이 떠요. 느낌표 있는 노란 색깔 느낌표 있는 주의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밑에 보면 제일 오른쪽 밑에 찾기라는 게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는 거, 내가 예전에 어디다 놔뒀었지? 영상 편집반이었고 강의였고 이거 7강에 있던 자료였는데 맞아, 크로마키였어. 여기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눌러보는 거예요. 검색 눌러봐줘서 만약에 이 파일이 여기 있으면 얘가 검색해서 찾아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검색해봤는데 지금 뜨지 않죠? 없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원래 찾아왔던 불러왔던 곳에 없습니다. 그걸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컴퓨터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만약 윈도우시라면 그냥 이 창을 여셔서 내가 원래 평소에 저장했던 곳에 가서 검색하는 창 있잖아요. 그죠? 이 검색하는 창에서 이 영상 파일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원래 영상 파일 이름을 보는 거예요. 크로마키 한 칸 띄고 샘플 영상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윈도우 창에서 크로마키 예를 들어 엔터 쳤어요. 크로마키하고 엔터. 얘가 찾아줘야겠죠? 여기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저는 그 파일 자체가 아까 삭제된 상태라서 아예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제 컴퓨터에서는 사실 지금 바탕화면에 있거든요. 바탕화면에 여기 크로마키 샘플 여기도 제가 옮겨놨거든요. 그러면 옮겨놓은데 알았으면 찾기를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갑니다. 여기서 검색 누르면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찾은 것을 확인 누르면 얘가 다시 불러와집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불러와진 거죠, 지금? 다시 내가 옮겨놨던 다른 장소에 있던 파일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이 파일이 원래 있어야 될 장소에다 갖다 놓고, 그죠? 그 파일을 다시 불러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작업하시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한 프로그램 파일 하나 있었을 거예요. everything이라는 프로그램 설치하는 파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윈도우에서 사실 이 검색창에서 찾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찾는 것도 뭐 C 드라이브 찾으려면 내가 용량이 너무 크면 한참 기다려 찾아줍니다. 근데 제가 이 드린 파일은요, 한번 설치만 해놓으면 C 드라이브에 있던 D 드라이브에 있던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던 어떤 하드든지 바로 찾아줍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더블 클릭하시고 뭐 한국어 편하시면 한국어, 나는 뭐 영어가 편하다 영어, 뭐 프렌치 엄청나게 많은 언어 있으니까요. OK 누르시고 동의 설치하시고 다음 누르시고 특별한 뭐 설정할 거 없으면 다음 누르시고 자 뭐 특별하게 뭐 바꿀 거 없으면 그냥 OK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시스템 시작 시 everything 실행 요거는 사실 전 꺼놓거든요. 이거 꺼놓고 예를 들어 설치했습니다. 전 설치가 이미 돼 있으니까요. 불러와 보면 요런 창이 하나 뜹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찾아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찾아지면 얘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요 파일 여러 가지 나온 상태에서 빈 공간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찾아볼게요. 크로마키 아까 크로마키 한 칸 띄고서 뭐였죠? 샘플 여러 가지 쭉 뜨죠. 여기 영상이 찾아졌어요. 얘는 윈도우에서 찾으면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바로 찾아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아까도 보셨죠? 제가 적는 순간 찾아져요. 예를 들어 뭐 교회 학교 거다. 교회 학교 바로 막 바뀌죠. 뭐 미취 학부 온라인 영상 예를 들어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찾아집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찾다 보면 오래 걸리시니까요. 이 프로그램 하나 사용해 보시라고 드렸으니까요. 이걸 통해서도 혹시 내가 잊어버렸던 파일이 있으면 거기서 영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찾아서 마찬가지로 아까 우클릭해서 지금은 이제 안 뜨네요. 찾아졌으니까 미디어 연결 누르신 다음에 원래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지정해줘서 찾아주면 영상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되셨죠? 이거는 뭐 영상, 이미지 다 동일하게 되고요. 안 찾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막. 자막은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죠? 딴 데서 불러왔으면 이미지였으면 그것도 그렇겠지만 만약 여기서 썼던 자막이면 그럴 일은 사실 거의 없겠죠. 자막은. 오디오 파일이든 그죠? 그런 것들을 찾는 방법, 원본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찾는 방법, 일단 내가 찾아졌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 있는지 잃어버렸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게 원래 어디 저장했었을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때 찾는 방법은 이 영상 클립 오른쪽 클릭하시고 밑에 봐보시면 탐색기의 표시 Reveal in Explorer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얘가 원래 어디서 왔는지 찾아줍니다. 창이 뜹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원래 얘가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아까처럼 빨간 색깔 떴을 때는 안 되겠죠.
그거는 얘도 못 찾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죠? 일단은 근데 찾아졌으면 얘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찾은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 만약 예를 들어 지금은 프로젝트에 2개밖에 없으니까 별거 없지만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룹이 폴더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우클릭하시고 그 바로 위에 있었던 프로젝트의 표시 Reveal in Project 그거 누르면 프로젝트에서 어디 있는지 얘가 딱 찾아줍니다. 아, 얘가 여기 있었지. 그럼 얘를 다시 또 불러와서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찾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원본 찾는 방법 오른쪽 클릭하셔서 탐색기 표시, 프로젝트 표시 하는 거 아니면 없었으면 미디어 연결 이 세 가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본 찾기도 했고요. 제가 오늘 파일 드린 거 중에 영상 소스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예, 요게 용량이 좀 클 거예요. 용량 한번 봐볼까요? 뭐 3기가가 넘을 텐데 3.89기가 꽤 용량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영상을 나중에 만드실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소스를 드린 거예요. 혹시 들어가서 봐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베이직 기본적인 거에 가볼까요? 첫 번째 것부터 한번 그냥 봐볼까요? 그냥 컴퓨터에 있는 플레이어로 한번 봐볼게요. 예, 이런 물결 나오는 거, 터지는 거, 뭐 동그랗게 움직이는 거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집하시다 보면 이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가볼까요? 뭐 과격한 거 파이어 가볼까요? 파이어 가보면 예, 뭐 다 불러와 봅시다. 예, 뭐 불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예, 오 대단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영상에 필요하실 때 쓰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스는요 미리 한번 봐보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소스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드린 건 진짜 많은 걸 드렸어요. 베이직, 뭐 일렉트로닉, 뭐 여러 가지 색깔 좀 다른 거, 파이어, 스모크, 워터, 트랜지션도 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알파 소스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TV에서나 뭐 유튜브에서나 많이 보셨던 소스들도 많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화면 효과 여기에 많았었나? 예, 화면 효과가 들어가면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효과들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이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다 있어요. 갖다 쓰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 뭐 물음표다 뭐 그리고 화날 때 이런 거 뭐 달려가는 효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짜증, 번개, 예, 뭐 하트 뿅뿅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일 앞에 먼저 보여드렸던 베이직에서 한번 갖고 와볼까요? 예를 들어 베이직 일렉트로시티의 뭐라고 적혀있는 겁니까? 일렉트릭시티 블루 예를 들어 뭐 여기서 하나 뭐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 뭐 두 번째 거 예를 들어 하나 여기 쓰시려면 프로젝트 파일 갖고 와야겠죠? 파일을 갖고 왔습니다. 자, 영상을 위에 타임라인에 올려놨습니다. 자, 올려놓고 봐보니까 목사님 들어가긴 했는데 한 주간 잘 바탕에 검정 색깔이 그대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없앱니까? 울트라 키를 쓰면 되죠. 자, 효과에서 울트라 키를 치시고 그 효과를 클립에 얹어 넣습니다. 그러면 효과 컨트롤 가면 울트라 키가 생겼죠? 자, 이 키를 보시면 여기에 불투명도 오파시티에 보시면 혼합 모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화면 스크린이라고 된 게 있으실 거예요. 눌러보시면 짜잔 사라집니다. 이 영상 앞에 것만 남기고 이렇게 효과만 남기고 뒤에 게 또 사라집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갖고 와볼까요? 그러니까 영상 소스 중에 알파 소스에 화면 효과 이 중에 뭘 갖고 와볼까요? 예. 불꽃 이런 거 한번 갖고 와볼까요? 프로젝트 패널을 키시고요. 불꽃을 갖고 왔습니다.
예, 올려볼까요? 화면의 영상 사이즈에 맞춰서 올려놓으시면 불꽃이 움직이죠? 이거는 이미 영상 자체에 바탕이 없네요. 그죠? 그거는 그냥 얹어놓기 쓰시면 되고요. 이건 내가 원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다. 키우고 줄이고 하시는 것들은 맞춰서. 거꾸로 난 위에서 하고 싶다. 회전, 돌려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두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영상 클립을 클릭하시고 Alt키 눌러서 위로 하나 올려서 회전을 바꿔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뭐 지옥이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드린 영상 이 소스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을까? 어떨 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미리 이런 것들이 내가 있구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서 요런 것들이 있고 여기 어떤 게 있으면 좋겠구나 갖고 오셔서 혹시 바탕에 있으면 울트라 키로 지워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투명도에서 표준 원래 있는 것을 스크린 화면으로 바꾸면 또 바탕이 지워지고 그 가운데 것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예. 이런 소스가 하나하나 있으면 영상 자체가 확 바뀝니다. 예. 그냥 교육학교 영상들도 이야기할 때 뭐 캐릭터들이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효과에 확 화나는 모습들, 울고 있는데 눈물이 막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들, 막 달려가는데 땀이 막 나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생겨나거든요. 이런 효과를 통해서 영상들이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상 소스 또 여러 가지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서 많이 제가 퍼드립니다. 많이 드리니까 갖다 쓰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컷 편집하는 순서들이 사실 있어요. 영상들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순서들이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교육학교 영상을 편집을 사실 요즘에 대부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던 40주년 영상 사실 제가 촬영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접 촬영했거나 다른 분이 촬영했던 영상을 저는 받아서 그것을 이제 편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할 작업은 뭐냐면 그 촬영물을 쭉 다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작업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하셨을 때 어떤 내용을 설교하셨을지 뭐 여기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이분들 설교하셨던 거 아무 보정자가 없이 그냥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요. 왜냐면 그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 다음에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필요 없고 구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이 스토리에서는 어디가 중점적인 부분이 있구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표현하는데 좀 더 부각시켜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내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한글 파일이든지 워드 뭐 이런 거 메모장 이런 거 키워 놓으시고 적어 놓으시면 되죠. 어디쯤에서 이런 파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내가 집중적으로 표현해야겠구나. 그래서 또 한 가지 상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원본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영상 소스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자막 쓸 줄 알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가지 뭐 색깔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때 불현듯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걸 적어 놓으셔도 괜찮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 뭔가 효과를 써야 되는데 나중에 고민해 보자 라고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 거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를 들어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을 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체 영상을 봐보니까 뭐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하시네. 그러면 첫째 말씀하실 때는 자막으로 모션 그래픽으로 첫째라고 나와서 글씨가 한번 나왔다가 강조해주고 사라지고 나중에 둘째 얘기하셨던 또 둘째가 똑같은 모션 그래픽이지만 숫자가 바뀌겠죠. 2로 해서 쫙 나오고 세 번째 할 때는 3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영상 안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움직임이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보는 사람이 이게 이런 1번, 2번, 3번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강조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더 전달력 있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칠판을 꺼내듭니다. 칠판을 꺼내들고 텍스트를 쓴 다음에 처음에는 말씀하실 때는 텍스트가 쓰여지는 효과처럼 만들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하실 때는 거기다 밑줄을 한번 또 긋고요. 또 얘기한다면 동그라미도 치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것이 영상 안에서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효과적으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사실 편집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뭐 편집하는데 뭐 금손, 뭐 똥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그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영상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까? 사실 크로마키라는 효과는 효과인 것뿐이에요. 그냥 그걸 지운 것뿐인 거죠. 그 지운 효과는 나는 그 효과를 썼지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는 건 뭐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과 아까 마리아 마르다가 나왔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크로마키 뽑아냈어. 아, 난 대단했어. 잘했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뭐 자막을 넣는다든지 그 표현할 때 뭐 땀을 흘린다든지 뭐 예수님이 표현할 때 예를 들어 너희 기억나니 갈릴리에서 그럼 갈릴리 호숫가를 옆에 보여준다든지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더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상 하나에 효과 하나 넣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효과 안에 덧입히고 또 덧입히더라도 뭐 클립이 5개, 6개 올라가더라도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실제적인 편집 작업이 되는 거겠죠. 자, 그것을 언제 한다고요? 처음에 영상 보면서, 훑어보면서. 첫 단계예요. 그게 완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다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번 쭉 보면서 그것을 그려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것을 잘 안 하세요. 왜냐? 귀찮거든요. 편집하다 보면 계속 보게 될 텐데 보면서 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사실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 것이 뭐냐면 컷 편집이에요. 자르는 작업.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 살려내고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와서 이제 타임라인에서 잘라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영상과 영상이 연결될 때 트랜지션 하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자막을 입히고 효과를 입히고 마지막으로 또 할 게 뭡니까? 내가 여러 가지 편집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작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 이게 좀 어색하네. 뭐가 안 맞네. 아, 보다 보니까 편집할 땐 이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 트랜지션이 여기 안 어울리네. 전체를 보다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부분 작업할 때는 괜찮아 보여요. 아, 이게 대단해. 이거 괜찮은데? 근데 전체를 보다 보면 또 달라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쭉 보면서 그 효과들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효과 바꾼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어색한 게 없나.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출력을 뽑아내주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한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설교하셨던 목사님 또 찬양하셨던 전도사님들께 이거 파일을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하는데 공개 말고 일부 공개, 이 링크 있는 사람들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업로드 시켜서 그분들께 보내요. 그러면서 한번 편집을 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면 또 설교하셨던 분들, 또 기도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중요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혹시 잘못됐거나 편집 이상이 있던 느낌이 있으면 그분들께 보시면 그분들은 또 잘 보이거든요. 내가 작업했던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을 잘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보내드리면 아,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저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을 준비가 있으셔야 됩니다. 야, 내가 다 편집해놨는데 야, 이거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해놨는데 또 편집하라고? 그런 자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편집이 끝이 아니에요, 사실. 네. 후보정이 다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리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렌더링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보내드린 다음에 그들이 요청하신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뽑아내서 또 보여드리죠. 그죠? 글쎄 마지막 최종 컨펌이 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혹시 처음에 봤었을 때 못 봤던 오류들이나 잘못됐던 것이 있으면 또 작업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한번 뽑아내고 또 뽑아내는 거 사실 어렵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들이 다 진행하는 것이 편집 작업이다라는 것이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한번 1차 작업해서 내가 며칠 동안 뭐 3일 동안 4일 동안 밤새워가면서 편집했는데 집사님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저거 잘못됐다고 그것만 집어내는 그런 마인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잡아달라고 검토를 받는 거예요. 네. 그것도 사실 편집의 과정인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글 쓸 때도 내가 쓰는 거 혼자 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잘못된 오타들 다 집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편집의 작업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고 하시면 좋습니다. 대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내가 편집을 하고 내가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작업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봐봐. 이것도 한번 봐봐. 이 부분 어때? 이 부분 어때? 그렇게 하시면요. 뭐가 늘어나느냐?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개인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때 렌더링해서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뭐 작업을 요청하셨던 분이 한번 중간에라도 한번 보여줘. 한번 작업한 다음에 어느 정도 돼서 좀 보여주면 중간에 고치는 게 또 빠르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계속 개입합니다. 그러면 편집하는 시간이 점점점 더 늘어나실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촬영해서 내가 편집하고 끝나는 거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는 작업이고 또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돼. 이런 것이라면 중간에 보여주기 시작하면 근데 집사님 이거 좀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중간에 이런 거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편집하는 분이 나 안 해. 네가 해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가편집본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정본이야. 그 다음에 이제 후보정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시면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과 마찰도 안 생기게 되고요. 감정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편집하시다 보면 잘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이 지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편집을 하시다 보면 그때 목사님이 중간에 보여주지 말라 그랬었는데 내가 괜히 보여줬다가 이거 내가 고생한다. 그 말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실제적으로 영상 편집하시고 또 이제 팀에서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하실 때 하는 팁까지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사진 한번 찍죠. 그러시죠. 네. 다들 좀 자세를 잡으시고 좀 웃으시고. 자, 마지막 수업에 찍겠습니다. 또 김은진 집사님하고 태연이가 못 들어오게 돼서 아쉽지만 그러네요. 자, 찍겠습니다. 스마일. 예,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끝까지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목요일 밤 피곤하실 텐데 또 졸릴 텐데 눈 비벼가시며 고생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